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자, 우리 만나면 뭐 할까요? 만나면 뭐 해요? 인사해요. 그쵸, 인사해야죠. 옆에 분들하고 원래 다 아세요?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하고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때려요? 네, 좋습니다. 자, 대답해 주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반갑게, 인사 팍 쓰고 반갑게,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면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 최고십니다. 인사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짝꿍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짝꿍. 짝꿍 있어요? 없어요? 자, 외로우신 분은 얼른 짝꿍을 좀 어디 가서 만들어 보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박수 3번을 제가 외치면 3번을 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박수 3번 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아싸! 이렇게 갈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박수 3번 시작! 아싸! 아싸는 무슨 뜻일까요? 아끼고 사랑하고. 저분은 왜 와가지고 자, 아싸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끼고 사랑하고. 벌써 거기까지 들리셨어요? 좋아요. 아싸가 무슨 뜻이냐고 아이들 물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싸는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일단 옆 사람 얼굴을 짝꿍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만히 바라보세요. 자, 바라보세요. 그냥 말은 하지 말고 바라만 봐봐요. 말하지 말고 어우 감사해요. 아이고 화내라 막. 아이고 내가 신봉사 눈 뜬 것 같네요. 자, 짝꿍 얼굴 제가 좀 이쁜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짝꿍을 좀 바라봐 주세요. 짝꿍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 짝꿍이 잘 될 사람처럼 보입니까? 좀 찌질하게 보입니까? 잘 될 사람. 잘 될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왜? 우리는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줍니다. 자, 짝꿍이 잘 될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좀 찌질하게 보인다고요? 잘 될 사람. 자, 잘 될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기분 좋을 때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 웃음소리. 아싸도 되는데요. 기분 좋을 때 나는 소리는 바로 웃음소리입니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겠죠. 자, 웃으면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열받을까요? 더 좋아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 내 짝꿍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좀 찌질해지는 게 좋아요? 진심이죠? 네. 어차피 내 옆에서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는데 짝꿍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내밀면서 저 따라서 합니다. 잘 될 사람을 만나. 잘 될 사람을 만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박장 계속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자, 내 짝꿍이 잘 될 것 같은 만큼 웃어준 거예요. 내 짝꿍이 나를 보고 안 웃었다. 내 인생 찌질해진 거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쵸? 짝꿍은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웃으면 짝꿍도 웃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그래서 자, 기분 좋으십니까? 내 짝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바탕 웃고 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자, 기분 좋은 느낌으로 짝꿍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자, 짝꿍을 바라보니까 내 짝꿍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매주덩어리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인문학이다. 왜? 인문학은 뭘까요? 인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바로 웃음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짝꿍하고 내 짝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만큼 웃어주고 나니까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방송에서 저 보신 분. 엊그제 일요일에 알토란에도 제가 출연을 한 게 나갔었고요. 그 요즘 웃음 쪽으로 살림남부터 워크돌, 튀르키예즈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좀 저를 많이 알아보거든요. MBC부터 EBS 뭐 방송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만큼 웃으면 좋다는 얘기고 이 시대에 웃음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인사를 하면 여러분은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박장대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볼 거예요. 자,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언어 예술가 오행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 선생님이 최고야, 선생님이 최고야.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자, 우리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자, 엄지척. 자, 이 엄지척 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최고라고 이야기해주죠. 자, 옆 사람에게 정말 한번 해보실까요?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자, 내가 이렇게 상대가 최고라고 엄지척을 해주면은 이 손가락 4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최고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손가락 4개는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4배 더 최고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 4개가 물을 끓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4배 더 최고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를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세우면 세우는 만큼 누구의 가치가 올라가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웃음으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물을 좀 잠깐 먹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따놨습니다. 회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이렇게 설령 제가 이미 따놨는데도 따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우리 회장님이 제가 강의료를 아주 조금 얘기했는데 비싸다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조금 녹아났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솔직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희정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 봉천역까지 찾아왔어요. 너무 초대하고 싶다고 얼마나 사정을 하시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하죠. 자, 저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자, 기분 좋을 때는 항상 웃는 것. 지금부터 저하고 입꼬리를 일단 올리고 계세요. 웃으면 뭐가 와요? 목이 와요. 웃으면 또 뭐가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져요. 또 웃으면 뭐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웃어요. 왜 안 웃어요? 왜? 안 웃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좋아질까봐. 그렇지. 복 받을까봐. 내 건강이 좋아질까봐. 물론 이건 아니겠죠. 우리는 습관이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자가 웃음이 해프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남자는 평생 3번만 웃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태어날 때,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누가 얘기했어요?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이 대답 잘 안 나오거든요. 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울어? 그죠? 그래서 3번만 울으라겠는데 우리 인생은 희극과 비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희극은 뭐예요? 웃음이죠. 비극은 눈물이에요. 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안 배웠어. 근데 잘하는 거. 우는 거. 또 싸는 거. 또 먹는 거. 또 자는 거. 숨은 다 그쵸. 숨쉬기 오케이. 좋아요. 숨 알아서 잘 쉬죠. 그럼 하나 더 남았어요. 웃는 거. 맞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웃고 우는 거.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본능.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그 5가지를 해야 산다는 얘기예요. 숨쉬기는 기본으로 넣었어요. 거기까지는 숨은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쉬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웃음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울지 않아 봐요. 아기가 울지도 않아. 막 기저귀가 다 젖었는데도 안 울고, 어디가 아파도 안 울고, 배가 고파도 안 울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엄마가 덜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기가 엄마를 보고 빵긋빵긋 웃어. 자꾸 웃으면 엄마의 눈이 어디로 가요? 아기한테 가게 되는 거죠. 관심받고 돌봄받기 위해서는 웃음과 눈물이 우는 게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웃어야 돼요? 더 많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를 보는 순간도 입꼬리를 올리고 계세요.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 강의 PPT를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자, 웃음과 함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셨습니까? 아직이요. 아직 안 떠나보셨어요? 네. 떠나보신 분.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어디로 찾으러 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찾아 떠난다? 여러분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 있어요? 네. 눈에 보여요? 뭐예요? 근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죠, 맞아요. 빙고. 느낌이에요. 우리는 느끼잖아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 내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슬퍼지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느낌이 어떤지 알아차리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닭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찾으러 다녀요? 아니면 안 찾아요? 찾으러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집을 나갔는데 찾으러 다니십니까? 집을 나간지도 모르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맹자 오빠가 한 말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나가면 찾으러 다니는데 하물며 내 마음이 집을 나갔는데 나간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몰라요. 내 마음인데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마음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에 친구한테나 내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친구가 대답해 주잖아요. 너 요즘 갱년기잖아. 너 요즘 남편이 바람핀다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나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도 내 마음을 모르면서 내가 이 마당에서 노래가 가끔 제가 강의하다가 노래가 한 소절씩 나올 수 있어요. 혹시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아니 네가 먼저 내 마음 좀 알아줘봐. 그럼 나도 그때 네 마음 알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동료가, 친구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친구가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바꿨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 늘 나를 알겠느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 건 당연하지. 괜찮아. 내가 먼저 내 마음 알아차려볼게. 내가 먼저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많이 아팠잖아요. 그죠? 저도 늘 아픕니다. 마음이. 왜?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아프셨죠? 그죠? 저는 우리 딸이 아팠어요. 모야모야병 진단을 2009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양쪽 뇌를 양쪽으로 수술을 하고 2019년에는 뇌전증으로 인해서 뇌신부 자극술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몸에 기계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야모야 진단을 받고는 막 카페도 가입해서 막 알아보고 오만 애를 다 태웠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가족끼리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웃음 치료를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웃고 하는데 우리 딸은 늘 엄마에게 불만이에요. 왜? 엄마는 남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잘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면 안 들어요.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해주면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거든요. 저는 가족에 대한 의미도 살짝 바꿨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피를 나눈 가족인데 저 7남매입니다. 언니, 오빠, 저 남동생. 그런데요, 제 마음 몰라요. 이야기하면 안 통합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끼리 마음 통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죠? 네. 우린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는 힘들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새로 만들자. 저는 그래서 가족 동맹도 맺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렇게 또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웃는 거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플 때 노먼 커즈스라는 분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런데 15초를 웃고 나면 코미디 프로를 보고 코미디 관련 유머 책을 보고 이러면서 웃고 나면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억지로라도 웃자.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자주 웃으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웃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웃으면 여자가 웃으면 예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을 내고 웃음을 배우러 다니고 돈을 내고 울음을 하러 다닙니다. 울러 다녀요. 돈을 내고 이병욱 교수님의 책 중에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웃어야 살고 왜 울어야 살고 돈을 내고 하러 다닐까요? 네? 저기 순수한 감정 표현한다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실컷 웃고 나면 속이 어때요? 울고 나면, 노래하고 나면, 운동하고 나면, 춤추고 나면, 이 모든 게 발산입니다. 내 안에 감정을 묻어두고 억누르고 쌓아두면, 표출을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화병이 되고 암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컷 우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치료는 누가 해줘요? 의사 선생님이 해줘요. 치유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웃음 치료라기보다 웃음 치유가 맞습니다. 눈물 치료가 아니라 눈물 치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컷 울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우세요. 억울하면 우세요. 사실은 우리 암 진단 이렇게 받고 나면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왜? 나 평생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저 우리 자식 키우면서 그 소리 많이 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울어야 됩니다. 우세요. 눈물 나면 눈치 보지 말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추고. 저는 춤 중에 가장 최고의 춤은 막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춤이 무슨 춤이에요? 그치, 내 마음 가는 대로 추는 춤이 막춤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실컷 못 웃는 거 남 의식하느라고, 울고 싶어도 못 우는 거 남 의식하느라고, 노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남 의식하느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면 내려놓고 마음껏 울고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치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웃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을 갈 건데 옆에 사람 하나씩 있죠? 짝꿍하고. 짝꿍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웃음도 단계가 있다고 하죠. 웃음 치료 많이 받아보셨죠? 웃음 치료 나는 받아봤다. 웃음 치료 수업 들어봤다. 없으세요? 자, 그러면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세요. 마주 보고. 자, 저하고 함께 실컷 웃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웃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이 가운데가 열려서 막 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못 가는 거야. 막 달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갈게요. 짝꿍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 무릎 2번, 손뼉 2번 갑니다. 자, 나처럼 해봐라. 그 다음에 1단계 미소예요. 미소는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이빨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빨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나처럼 해봐라 하고 짝꿍 보고 미소 지어주는 거예요. 자, 무릎 9번부터 시작. 나처럼 해봐라. 어때요? 짝꿍이 날 보고 웃어주나요? 안 웃어줘요. 누가 대답했어요? 안 웃어준다고 손 들어봐요. 누가 안 웃어준다고 대답했어요? 아이고, 눈이 벌써 웃고 있는데 뭘 안 웃어준다고 해요. 자, 2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우리가 여러분 내 주변에 너무 완벽하고 잘난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잘난 사람 보면, 완벽한 사람 보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을 난 떠날래요. 그래서 홍소는요, 2단계는 홍소인데 내가 살짝 영구처럼 바보가 되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문을 열어두면 뭐가 들어와요? 마음을 열어두면 행복이 들어와요.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어두면 행복이 들어온다. 마음을 여는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웃음. 그쵸? 그래서 자,
홍소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홍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미소에다 살짝 콧소리를 넣어주는 거야. 연구처럼 해가지고. 누가 더 바보같이 생겼나 내기하는 거예요. 그죠? 잘난 사람 보면 될 수 없어 이러는데 좀 바보 같은 사람 보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줘야 돼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틈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너무 꽉 차 있으면 답답하죠 사람이. 근데 빈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굴 이렇게 좀 관상을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어. 그죠? 너무 잘하려고 애쓰고 살았죠? 이제 잘하려고 애쓰고 살지 말자고. 그냥 살아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나처럼 해봐라 하고 홍수할 거예요. 자, 시작. 나처럼 해봐라.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는 분은 오늘 밤에 잠이 엄청 잘 올 거예요. 진짜예요. 저희 봉천역에 봉숭아학문화혁신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매주 월요일 무료로 웃음 치료를 합니다. 오시면 밥도 그냥 줘요. 560회를 했어요. 560회를. 그럼 11년을 넘게 한 거죠.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대장이 있어요. 우리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랑 성창훈 총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밥값은 돼요. 밥은 제가 합니다. 월요일에 30명, 40명씩 와서 먹습니다. 저희는 누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알아서 와요. 그러면 와서 2시간 동안 함께 웃고 놀고 밥 먹고 거기에서 마음껏 즐기고 가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되게 행복해 하세요. 일단은 많이 웃자. 그래서 좀 어색해도 낯설어도 웃어야 됩니다. 원래 처음 하는 건 다 어색해요? 친숙해요? 어색하고 낯설어요. 우리 태어나서 이 세상 만날 때 어땠어요? 낯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지만 다 낯설었어요. 그런데 걸음마 배우는 거, 말하는 거, 웃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하지만 다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에서 낯설음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 이대로 살다 갈래. 그러면 그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경험하고 만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세상에 경험하러 왔어요. 되러 왔어요. 애기도 돼보고 자식도 돼보고 엄마도 돼보고 여자도 돼보고 남자도 돼보고 직업적으로 강사도 돼보고 각자 많은 것을 돼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바보처럼 웃어보자. 자, 이번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대소라고 해요. 크게 웃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크게 웃으라고 하면 웃음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세삼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세삼창을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정말 내가 애썼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만세삼창을 하는데, 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저는 오행자예요. 그래서 오행자 만세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만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제 이름 부르면 저만 좋아요. 자, 만세삼창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행자 만세! 오행자 만세! 자, 만세삼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갑니다. 자, 계속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시작.
그죠? 자, 마지막 4단계. 4단계는요, 5원칙을 이용해서 갑니다. 일단 어떻게 웃는다? 자, 따라서 합니다.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손짓도 좀 따라 해봐요. 손 뒀다가 어디다 쓰나? 자, 시작.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단전에 힘을 주고 웃는다. 안전에 힘을 주고 웃는다. 항문을 조이고 웃는다. 한문을 조이고 웃는다. 항문을 왜 조여야 돼요? 아,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그렇지. 오줌 쌀까봐 이 나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항문은 열리고 입은 닫힌다고 합니다. 요즘 120살까지 산대요.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산대요. 어쩔 거야? 몇 년 남았어? 인생 절반도 안 사는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기 때문에 항문을 빡 조이고 입은 크게 벌리고 크게 길게 온몸을 흔들면서 웃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장대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웃으면 웃잖아요. 그러면은 내 혈관,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웃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음곤란이 올 일이 없어져요. 웃다 보면.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이나 NK세포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 그래서 자, 발 구르고 손뼉 속이 좀 시원해지십니까? 자, 시간이 많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함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혹시 싸가지 박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싸가지 박수.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잖아. 그죠? 역시 공감.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싸가지 박수는 일명 용서의 박수라고도 합니다. 우리 맹자 오빠가 말했어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다 우리 오빠예요. 행자네 오빠. 글자, 자자로 써서. 행자네 오빠예요. 어쨌든 다. 그래서 우리 맹자 오빠가 인의예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단이라고 하죠. 인, 측은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광명지심이라고 해서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싸가지 박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가지 박수도 4단계가 있어요. 자, 왼손을 한번 내밀어보세요. 내밀고 이 손바닥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셨죠?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얼른 떠올리세요. 자, 떠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미세요. 그리고 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과 말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싸가지 박수는 아주 효과가 많아요. 다양하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싸가지 하고 때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사람 얼굴을 때려주는 거예요. 4번 갑니다. 시작.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오, 자, 지금 이렇게 때려주니까 우리 몸에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죠. 그리고 웃다 보니까 열이 나죠.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체온은 1도가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암세포가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혼내줬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지? 알겠어. 죽기라면 그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갑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못 오라고 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자 손등 이번에는 손등을 덮자 덮어예요. 자 시작 덮자 덮어 덮자 덮어 덮자 덮어 덮자 덮어 덮자 덮어 덮자 덮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한 대를 때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지셨죠? 그래서 자 이번에 마지막 사랑해 어때요?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온몸을 흔들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기운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자 손 앞으로 자 온몸을 흔들면서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정말 시원해 어우 시원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화날 때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이렇게 혼자라도 풀어요. 대놓고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서로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씩 이 싸가지 박수를 쭉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싸가지 박수 준비하면 이야! 아셨죠? 이야! 이렇게. 자, 싸가지 박수 준비! 야! 싸가지 박수 시작!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내가 참자 내가 참자 내가 참자 내가 참자 덮자 덮어 덮자 덮어 덮자 덮어 덮자 덮어 속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자, 왜요? 어떻게 그러셔서 놀라셔가지고 왜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머 어떡해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싸가지 박수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계속 보면서 하고 있는데 2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된다 박수 할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다. 된다 박수.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노래를 하나 음반을 냈어요. 가수 이름이 뭐냐? 월화수목금토일. 몇 명이에요?